가정출산.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출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는 가정출산율이 20% 정도 돼요. 제일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0.9%가 가정출산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0.9%라고 하면 되게 작은데 그 워낙 나라 크다 보니까 35,000명 정도가 1년에 그렇게 가정에서 낳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그 의료진 없이 이렇게 출산하거나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이 되거나 하는 그런 미국에서는 워낙 네. 땅이 넓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분들을 데이터로 하기에는 되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적은 수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많이 하고 그들이 많은 보이스를 내고 있거든요. 또 가정 출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왜 가정 출산 선택했는지 장점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친밀하다. 친밀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출산을 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출산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매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약간 힘든 상황에서 내가 늘 보아왔던 그리고 내가 늘 상담했던 조산사나 둘라와 함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친밀한 느낌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정출산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집에서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느낌의 그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출산한다는 거,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 내가 그냥 편안한 자세나 편안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출산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출산하고 나면 되게 편안한 느낌의 그런 결과를 낳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집에서 낳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느 날 아침에 햇살이 따사로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내 가슴에 딱 올라온 그 순간의 느낌이 그냥 감각적으로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출산센터에서 하더라도 이런 느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만의 배경인 거거든요. 저희 집이 남양이었고 그리고 거실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커튼이 없었죠. 커튼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7시 3분이라는 그 시간에 햇살이 막 저한테 내리쬐는데 그때 아이를 만난 그 느낌이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사람들마다 다 이런 출산 경험이 다 각자 다르면서 되게 편안한 그런 긍정적인 느낌으로 온다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일 크죠. 비의료적인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비의료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의료적인 환경이라는 되게 여러 가지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의료진들의 목소리, 막 밖에서 떠드는 목소리 이런 것도 컴플레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소독약 냄새. 맞아요. 딱 병원 냄새. 병원 냄새.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출산 이러면 굉장히 의료적인 그런 환경에서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마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런 의료적인 환경이라는 거. 집에서 진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같은 거를 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침대에 누워서 휴식할 수 있고, 내 화장실이고.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환경인 거거든요. 그곳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정 환경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고통을 덜어준다. 이런 게 네 번째라는 거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보호자분, 아니 어떤 산모님이 저희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가정출산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죠, 사실. 네. 아빠들의 질문들도 첫 번째 가정출산, 자연출산만 해도. 자연출산도 불안해 죽겠는데 가정출산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 사람이 적어놓은 이유가 계획된 저이형군 산모의 가정출산은 안전하다. 이게 사실은 연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 가정출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획된 가정출산과 관련된 모성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결과는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더 우수해요. 병원보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뭐 출혈에 대한 부분, 아니면 회음부 통증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더 이렇게 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신생아 아웃컴, 그러니까 신생아 결과는 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괜찮다라고 해. 조선사들이 봤던 그런 연구에서는 괜찮다라고 나오지만 최근에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에서 가정출산에 대한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지금까지 조산사와 함께하는 가정출산은 위험하다라고 계속 단정지어 왔고 그 상과 학회에서조차도 이 거론조차 안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그 신생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약간 높은 불안도가 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뭐 사망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산모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산모가 원하는 출산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조산사들 그리고 이렇게 가정출산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신생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것을 조사한 걸 보면 사실 이 가정출산에 대해서 계획된 가정출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뭐 모두 다 신생아 사망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래요. 아프가 스코어에 대한 결과도 있고 뭐 어떤 결과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단정지어서 냈다라는 또 이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한국말로 풀자면 쉬운 말로 엄마 쪽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지만 아기에 대해서는 특히 의사들 쪽에서 얘기할 때는 가정출산 쪽에 있을 때는 가정출산에 있어서 아기의 안 좋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높아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런 계획된 가정출산을 다 통계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를 했던 갑작스럽게 그냥 나와가지고 아기가 나와서 그냥 가정출산이 돼버린 뭐 이럴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의료진하고 출산하지 않았던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있어요. 무조건 네. 집에서 낳는 사람들은 다 여기 통계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위험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꼭 그 가정출산이 적절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저위험군 산모의 가정출산은 대부분 안전하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자, 거고요. 여기서 근데 엄마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계획된 저위험군, 저위험군이라 함은 병원에 규칙적으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별다른 이슈가 없이 뭐 의사 선생님이 뭐가 불안해요, 안 좋아요라는 그런 멘트가 없이 계속 건강하게 임신을 이어온 산모분들의 하나인 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또 한 번 더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5번째 그 이유가 가정출산은 안전하다는 거였고 6번째는 가정출산은 또 출산 후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구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낳는 것보다 그 집에서 낳는 것이 산후 우울증에 걸릴 빈도가 낮아진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유는 모른대요. 그냥 스트레스 없는 가정 환경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더 강한 아이와의 유대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산모님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정출산을 선택하고 있다.